네, 괜찮습니다. 네. 전 괜찮아요, 진짜. 너무 웃겨. 아, 진짜? 네. 네, 5초 뒤에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손 들어가겠습니다. 5, 4, 3. 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 TV 아나운서 김인영입니다. 나의 열정은 누군가의 꿈이 된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오늘 미국 변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멘토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뉴욕주 김기태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지금 송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저희는 미국 로스쿨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미국 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언론과 매체에서 이렇게 공개된 바가 있듯이 340만 원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340만 원, 네, 맞습니다. 네.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일단은 힘들었고요. 힘들었고, 제가 미국 변호사라고 하면 제가 무슨 강남에서 태어난 것처럼, 아니면 집안에 이제 돈이 많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저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아마 미국 변호사 1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1호요. 예, 여하간.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학생 운동을 좀 많이 해서. 학생 운동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93학번인데, 저 93학번은 아시다시피 그 군사독재에서 문민정부로 넘어오는 그쵸. 그 시기였고, 또 전대협에서 또 한총련으로 넘어오는 시기, 뭐 통일 1세대, 그때 뭐, 남자가 최초로 그 화장품 선전했던 거 아십니까? 엑스맨 비슷하게 해가지고 안정환 씨랑 김원준 씨가 이렇게 여하간 그런 X세대, 이런 어떤 X세대. 흐름이, 시대의 흐름이 좀 변하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또 80년대 학번이나 뭐 70년대 학번보다는 덜 하겠지만, 당연히 그런 어떤 격변의 시대보다는 덜 하겠지만, 여하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운동을 계속 하다가, 그 다음에 대학교 때는 뭘 할까 하다가, 대학교를 안 가려고 하다가 이제 저희 국어 선생님께서 쉽게 타오르는 불은 빨리 꺼질 수 있다라고 해서 네가 좀 더 많이 알고 그 다음에 행동해도 괜찮다라는 그 조언을 해주셔서 한 10개월 좀 열심히 공부해서 중앙대 이제 법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이미 뭐 과는 저는 무조건 법학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육사를 갈까 하다가 육사는 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법학과를 했는데 뭐 버릇 뭐 안 준다고 대학교 1학년 때도 최다 득표로 과 대표도 되고 그다음에 시대가 또 하수상하고 또 선배들도 그래서 약간 계속적으로 하다가 군대 가기 전에 또 1년 휴학하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막 이제 또 사법고시 공부하려다가 3개월 반 만에 접고 실력에 들어갔다가 3개월 만에 접고 그다음에 IMF가 또 와서 그래서 한 2년 정도 또 다시 휴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00년에 2학년으로 복학을 했죠. 그런데 사법고시를 보려면 저도 이제 당연히 다시 복학을 했으니까 사법고시를 보고 싶었는데 그쵸. 또 갑자기 강박증 비슷한 게 좀 와가지고 제가 강박증. 4년 반 동안 글씨를 거의 한 글자도 못 썼어요. 예, 그런데 뭐 물론 막 쓰려면 좀 쓰는데 한 글자도 못 써서 나는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서 법대를 왔고 당연히 사법고시 붙을 줄 알았었는데 그리고 또 이 법대생들이 뭐 다는 안 그렇지만 좀 이렇게 사고가 뭐랄까 막 이렇게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뭐 법대생들 보면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하가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외골수적인 기질이 좀 있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법고시 아니면 정말 뭐 다른 거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글씨를 쓸 수가 없으니까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었고 그다음 2차 시험은 주관식인데 객관식 안무 붙어봤자 2차 시험은 또 못 붙으니까 그래서 좀 방황을 좀 많이 했다. 그래서 거의 희망이 없이 4년 반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2000년도에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님 배용호 변호사님이 오셔서 미국 로스쿨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좀 뭐 할 일도 없고 공강 시간에 할 일도 없고 또 선배가 또 와가지고 자리 좀 채워달라길래 무심결 그냥 간 거예요. 무심결 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데 뭐 미국
미국 로스쿨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잘 듣고, 뭐 언변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잘 써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고 당연히 그러면 영어를 당연히 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배영호 변호사님이 한테 제가 딱 질문 있냐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는 얼마나 공부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6개월 공부하면 된대요. 6개월. 네, 6개월. 너무 단기간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이냐 우리 사법고시는 뭐 몇 년을 공부해도 그쵸. 지금 합격되기가 힘든데 그랬더니 6개월만 일반적으로 6개월 하고 한 2달 반 정도 한다고 예, 인텐시브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6개월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팔이 좀 그래서 한글을 잘 못 쓰니까 글씨를 잘 못 쓰니까 그러면 글씨로 시험을 보나요? 랩탑으로 보나요? 그러니까 랩탑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야 이거다. 랩탑으로 보니까 글씨는 못 써도 내가 손을 못 움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 랩탑으로 내가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오케이 미국 변호사 무조건 미국 변호사가 되자라는 목표로 열심히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를. 왜냐면 학비도 벌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미국 유학 자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과외를 하고 그 과외 모은 돈으로 34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뭐 하고 하니까. 그래서 340만 원을 그때 딱 바꾸니까 3,200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굴은 되게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신길동, 그다음에 노량진, 그다음에 영등포, 네. 이 거의 그다음에 여의도 가끔 그때 이제 자전거 타고 지금은 공원으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 그 아스팔트로 다 돼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서 뭐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 그랬거든요. 약간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다음에 비행기도 처음 타봤습니다. 제가. 예, 미국 갈 때. 가신 게 예, 처음? 미국 갈 때 처음. 그다음에 제가 가문의 1호예요. 가문의 1호. 예, 가문의 1호. 영광이네요. 가문의 영광이네요. 예, 가문의 2호가 제 동생. 어. 예, 그래서 340만 원 갖고 갔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4년 반 동안 꿈이 없었습니다. 학교로 다니시면. 근데 꿈이 없죠. 그렇죠. 근데 사법고시를 봐야 되는데 사법고시를 못 보게 됐으니까 꿈이 없이 있다가 그 꿈이 없는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4년 반 동안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꿈꿀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제가 절감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 변호사 되겠다라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다음에 제 친구 제일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당연하죠. 왜냐면 나이 30에 제가 2003년 2월 21일 날 졸업하고 2월 27일 날 340만 원 갖고 미국 행 비행기를 그냥 탔으니까 돈도 없고 미국 로스쿨은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영어도 못하지. 그다음에 친척도 없지. 여러 가지 호롤단신으로 진짜 간 거라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난 그들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나는 미국 변호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 내가 희망이 있다라는 게 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미국 변호사 대로 난 그냥 간다. 여하간 미국에 간다. 가서 새로운 거를 볼 또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꿈과 열정 하나만으로 무작정 미국으로 가셨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생활이. 힘들었죠. 힘들었고 17불 때부터 17불이면 예, 제가 3,200불 가지고 미국 갔다라고 하면 3,200만 원 가지고 간 줄 알아요. 그렇죠? 3,200불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일단은 첫 번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단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또 해야 되니까 그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17불 때부터 리코스타 스타커라고 해서 보시면 이제 편의점 리코스타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음료수나 주류가 주로 파는 거고 편의점하고 똑같아요. 거의 나머지는 그냥 장식품으로 이렇게 뭐 과자나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주류가 거의 그 음료수나 이런 게 주로 파는 데다. 스타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븐일레븐이나 뭐 GS25 뭐 이런 미니스타 이런 데서 음료수 빼먹잖아요. 그 뒤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씩 밀려서 나오면 뒤에서 쿨러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냥 영어로 그냥 뭐 냉장고 뭐 refrigerator 뭐 이런 거 안 하고 네, 여기가 쿨러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채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재고들 조사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어떻게 목사님을 잘 만나서 예, 목사님이 운전 강사를 해보라 그래서 운전 강사를 하게 돼서 뭐 수입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6시간씩 일했던 것 같아요. 리코스타 스타카 할 때는 평일에는 어차피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한 8시간 정도 일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16시간씩. 대단하세요 진짜. 7시에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한 11시 또는 6시에 시작해서 11시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셨고 제가 무슨 막 성공한 미국 변호사의 표상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인데 변호사라는 거는 그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 자격증은 뭘 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무를 뭐 한국 변호사 같은 건 송무를 할 수 있는 거고 저처럼 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문도 할 수 있는 거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 로스쿨에서 졸업해서 미국 변호사 된 사람들이 다 송무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른 방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시 PhD, 그러니까 박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야로 네, 다들 그러니까 미국 로스쿨에 오는 사람들은 사고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로스쿨을 졸업해서 미국 변호사 돼서 미국 변호사도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간 다양한 분야로 사회 진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변호사들도 그런 사고를 조금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조금 아쉽지만 그러나 지금도 많이 그런 어떤 다양한 분야로 많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한국 로스쿨이 네. 흔히들 돈스쿨이라고 하고 네. 또 미국 로스쿨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뭐 알바도 하시고 힘든 일을 많이 하셨지만 비용이 솔직히 만만치 비용. 네.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네, 네. 들어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려서 저는 미국 로스쿨 LLM 과정이라는 걸 나왔어요. LLM 과정.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게 Master of Law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 LLM 과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로스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지금 한국 로스쿨처럼 3년짜리 이게 정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LLM도 정규 과정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3년을 나오고 네이티브 이제 기준을 얘기를 하면 네. 3년을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특화되고 싶다. 왜냐하면 3년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법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로스쿨 3년 기간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리걸 마인드를 함양한다. 그래서 리걸 마인드, 법적인 마인드를 함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리걸 라이팅 앤 리서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졸업을 해서 미국 변호사가 됐을 때 내가 그 사건이 주어졌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는 리걸 라이팅 앤 리서치, 특히 리서치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처음 이제 first taker라고 얘기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심지어는 95%에서 98%까지 또 붙는. 처음 보는 사람이요? 네, 그러니까 막 졸업을 해서 first 네. taker라는 건 3년의 JD 과정을 막 졸업을 해서 보는 사람이 합격률이 95%에서 98%가 되는 게 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연방이고 50개 주예요. 네. 그러니까 50개 주 시험이 네. 다 달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이 보는 주가 있고 UB이라고 그래서 유니폼 뭐 여하간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UB 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는 주에는 거의 같지만 주는 또 주 나름대로 또 시험을 봐요. 예, 그래서 뭐 그렇긴 하는데 여간 주마다 합격률은 다를 수 있어도 제일 높은 데는 95%에서 98%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통과 의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말.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JD를 나오고 미국 변호사 되고 또는 미국 변호사 안 돼도 내가 좀 더 특화되고 싶다라고 하면 스페셜 LLM이라는 데 갑니다. 스페셜 LLM. 예, 그래서 뭐 텍세이션이라든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내가 파이낸셜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특화되고 싶다라고 하면 1년짜리 LLM을 가요. 근데 네이티브는 3년 JD를 마치고 1년짜리 스페셜 LLM을 가는데 스페셜 LLM을 잘 안 가요. 왜냐면 지금 3년 JD 하면서 론을 많이 받았잖아요. 대출을. 근데 일을 안 하고 또다시 론을 받아가지고 스페셜 LLM을 가면 너무 비싸다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솔직히
스페셜 LLM은 잘 안 오니까 맞아. 그러니까 돈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륙법계를 딱 보니까 여기 법학과가 있네? 그래서 법학과는 미국에는 법학과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법학과가 있는 대륙법계에 있는 학생들은 바로 제너럴 LLM, 그러니까 제가 나온 제너럴 LLM을 올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럼 제너럴 LLM은 뭐냐면 아니 그거는 스페셜 LLM이 아닌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미국법 전체를 다양하게 그냥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를 나오게 1년에서 1년 반 또는 2년짜리 지금 LLM도 있는데 저는 1년짜리 LLM에서 1년 반을 했어요. 성적이 안 좋아서 1년 반이 한 게 아니라 제가 1년 반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학점 신청을 네, 좀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2학기, 네. 2학점 이렇게 듣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LLM이 으로 나오게 되면 뭐 뉴욕 대표적으로 50개 주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뭐 이 정도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3년 반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LLM이라는 곳을 알게 돼서 LLM에 지원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2006년도 6월 달에 이제 학교 통지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돈을 좀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친구들이 저를 믿고 이제 빌려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면 지금은 현재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 네, 로스쿨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계시고 네. 2010년에 미국에서 돌아오시고 왜 교육으로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2010년에 제가 2009년 7월 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2009년에 제가 2008년 2월 달에 졸업을 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은 2월 맨 마지막 주 화수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7월 맨 마지막 주 화수 이렇게 있는데 1년에 2번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번 떨어지고 4번째 붙었습니다. 그래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붙었으면 우리나라 사법고시는 지금 뭐 그쵸. 폐지됐지만 네. 그러면 4년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근데 여하간 2년 만에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2008년 2007년부터 책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해서 그래서 책을 많이 쓰느냐고 어차피 이 시험은 붙는다는 시험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합격하고 난 이후부터는 쓰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하간 이 책을 반드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 쓰고 그다음에 바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다음에 2008년 2월에 애틀란타에 가서 프랙티스를 하면서 제가 시험 준비를 하고 2009년 7월에 합격을 하고 2010년 2월 3월 5일 날 이제 미국에서 7년 6일 만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더 프랙티스를 미국에서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께서 대장암 말기로 선고를 받으셔서 뭐 치료비나 이런 것 여러 가지 집안 사정 때문에 제가 와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전공이 임의법이에요. 그래서 임의법이었는데 그래서 임의법으로 취업을 이제 한 상태에서 한국에 와서 3월 5일 날 제 생일인데 여기가 오고 3월 8일부터 1개월 반 근무하다가 저하고 좀 안 맞아요. 그게 활동을 하시는 활동하는 게 너무 안 맞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쵸, 예, 아무래도. 그래서 변호사업이 좀 안 맞고 그래서 그만둔 다음에 어떻게 제가 이제 쓴 책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 로스쿨에 관련된 학원들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학원업을 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같이 또 하다가 또 마음이 안 맞았어. 아예 그냥 제 KTK 아카데미를 차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미국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로스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영어입니다. 일단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영어를 거죠? 잘하면 좋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해야 된다. 노. 네이티브처럼 하면 좋다. 그러나 네이티브처럼 못한다고 해서 미국 로스쿨 못 가는 거 아니다. 제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변호사라 뉴욕주 변호사라니까 뉴욕주가 그래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30에 갔기 때문에. 네. 그런데 미국 영어를 잘하면 좋다. 하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로스쿨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딜 가도 다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의 어떤 그 네, 정신 저력이 때문인가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우리는 영어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주입식 교육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LLM을 나와서 첫 수업에 토치 수업을 들었는데 그 동기들이 첫 수업을 딱 들어가서 나오자마자 3시간 수업이 있거든요. 다 둥그렇게 모여서 다 하늘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로스쿨 수업에 버틸 수 있을까? 네. 3초 주겠습니다. 3, 네, 정말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오늘 김기태 변호사님과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정말 반성을 하게 되네요. 오늘 정말 이 변호사님처럼 저도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포기보다는 용기, 절망보다는 희망, 꿈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욕주 김기태 변호사님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변호사